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또 이 영상을 지금 클릭하신 분들은요, 아마 교통사고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보험사랑 합의하는 게 어려우시죠? 사실 이게 비단 보험사랑 합의하는 것만 어렵겠습니까? 합의라는 것 자체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합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교통사고 합의뿐만 아니라 모든 합의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특히 보험금에 대한 합의가 왜 어렵냐면요, 당연히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요 많이 받고 싶고, 주는 입장에서는 작게 주고 싶고,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정해진 기준이 있으면 되는데요, 교통사고 자체가 이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는요 특별히 딱 정해진 기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부상이라도 어떤 판결에서는 1억 나오고 어떤 판결에서는 5천만 원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합의를 쉽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의뢰인을 대행해서요 합의를 몇 건을 진행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안 돼도 최소 1000건은 넘었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요, 물론 제가 다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이 보험사랑 합의하는 게 엄청 쉽습니다. 우선요, 교통사고가 나면요 유형이 몇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경상이거나 중상이거나 아니면 고도 중상이거나 아니면은 사망을 하거나. 솔직히 이 중에서 가장 쉽게 해결되는 사건이 사망입니다. 왜냐, 이게 과실이랑 소득 외에는 보험사랑 다툴 게 없잖아요. 근데 이 다른 부상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부상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왜 합의가 쉽냐면요, 실제로 이게 소송을 갔을 때 판결이 얼마 정도 나오겠다, 그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로 인해서 법원 감정 가면은 이 정도의 장애가 나오겠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 나오겠네,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많은 의사를 만났고 많은 신체 감정을 진행해서요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합의에 쓰는 거죠. 연구장애가 예상되면은 연구장애를 주장해서 금액을 뽑고 싸우다가 끝까지 주장하다가 그 금액으로 되면 합의하는 거고요, 안 되면 소송 가면 되는 거고, 만약 한시장애가 예상된다고 생각되면은 그래도 금액은 연구장애로 뽑아요. 그래서 이 금액을 계속 주장하죠. 그러다가 계속 보험사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못 이기는 척, 조금 양보해주는 척, 그래서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한시장애에 대한 금액으로 이렇게 합의를 하면 되는 거겠죠. 만약에 내가 봤을 때도 장애가 예상 안 된다, 그래도 한시장애 어느 정도 계산하고 향후 치료비를 어느 정도 계산해서 적당한 금액, 이 금액은 아무리 소송 가도 절대 못 받는 금액이다 라고 하면은 합의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쉽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 말했으면요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을 거예요. 당신은 이거 몇천 건 진행하고 지금 전문가고 이러니까 아는 거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처음 다친 사람들이 내가 연구장에 나오는지 한시장에 나오는지 이걸 어떻게 아냐, 장난하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합의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걸 알려드리기 전에요, 제가 얼마 전에 소송 안 가고 합의를 끝낸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건 연구장애인데 보험사 담당자 보기에는 이건 의료팀에서 연구장애로 승인 자체가 절대 안 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엑스레이하고 현재 다리 상태에 대한 사진을 보낼 테니까 그걸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보내고 나서 통화하다가 이거는 자꾸 관절 강직, 그러니까 움직임이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운동장애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걸로 주장해서 계속 그걸로 지금 의료심사팀이 올리니까 승인이 안 나지 않냐, 이거 변형장애를 한번 올려보자. 변형장애라는 거는 골절로 인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약간 틀어진 겁니다. 근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결국 변형장애로 연구장애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았던 금액 얼추 비슷했기 때문에 그걸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보험사한테요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요, 그리고 그게 타당한 주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요 단 며칠 만에 합의금이 이렇게 몇 배가 상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요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요 전문가를 선임하고 신경 아예 안 쓰고 나는 치료에 집중하고 재활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전문가도 못 믿겠다, 이거 뭐 보니까 보험사하고 쿵짝쿵짝 하는 거 아니냐,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요 어떤 전문가한테 맡기냐에 따라서 이 금액 차이 나는 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실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우선 내가 장애가 예상된다 라고 하면요 여러 명의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볼 때요 금액이 얼마 나오냐 이러면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내 부상에 대해서 예상되는 장애율하고 장애 기간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몇 명한테 물어보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온 대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39회 영상에서요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렸었죠. 그 금액으로 산출해 보시고요, 그 산출된 금액으로 보험사하고 합의 시도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 산출된 금액으로 전문가한테 선임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합의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합의라는 거는요, 내가 원하는 거 100%다 받으려면 안 되는 건 아시죠? 당연히 내가 원하는 거 100%다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 소송 가야죠. 그래서 그거는 적당하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합의가 왜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내일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또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상과 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544-3102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과 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